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박스권 고점이 뚫렸죠. 우리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몇 주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이라고 보고 포지션을 취하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인 투자 내지는 경계감을 좀 버리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초에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은 여러분 주식의 정답은 무조건 시장입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행보할 것이다.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들 혹은 모든 분석가들이 나름의 전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틀린다. 모두가 틀리는 게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6번 맞고 4번 틀리면 그건 맞춘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확률이란 말이에요. 100% 확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망과 예상이 100%다 맞는 분석가나 투자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최대한 틀리지 않게끔 시간으로 녹인 사람이 뭐 워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잠깐 틀리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했을 때는 수익을 보고 매도한다. 이것은 그 틀릴 수 있는 시간적인 환경을 훨씬 더 유리한 장기적 시점으로 늘려버리면서 그 확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은 뭐 위클리고 뭐 매일매일 시황 분석이 되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혹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왔죠. 이 시장을 박스권이라고 보면 제일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게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박스권 전망이 제일 쉽다고. 왜냐면은 이래저래 그냥 이 박스권 넘어가면 이제 박스권 돌파다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좀 가다가 밀리면은 뭐 가봐라 박스권이지 이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보는 전략이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데요. 되게 실전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은 말 그대로 구색이에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가 박스권이다. 우리가 지금 2250선 이상 터치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 2220선 이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그럼 2200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그렇죠? 이걸 박스권이라고 봐버리면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박스권이라고 보면 여기는 매도가 되죠. 그럼 지금 주식 놓치는 거죠. 이걸 박스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되게 뭐랄까 좀 유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박스권은 상당히 극단적인 그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소위 얘기하는 박스권은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고 떨어진다. 그죠? 이거 잠깐 올라가는 거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박스권 전략 아니에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전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밀려봐야 조정치 매수다. 그리고 이제 2200선 자체가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박스권이 아닙니다. 레벨업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300에서 2350포인트대 정도까지가 현실적인 1차 목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여기 오면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 오면 이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지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생깁니다. 이런 점들을 주식은 하루 이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큰 그림이나 흐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의 전략이 생기는 거고 내일의 전략이 생기는 거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큰 그림상으로는 또 어디에 있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는 매수였고 여기 쉽사리 팔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이걸 넘어서 다시 이렇게까지도 저는 여기 이 고점 이상까지 가는 것도 저는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반등 내지는
뭐 기술 반등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 이 구간까지가 한 차례 일단 고비가 돼요. 2,300대 초중반이. 2,300대 초중반 여기를 넘어가서 잡아 놓으면은요, 이건 다시 여기가 열리는 거고 그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전략까지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목표 라인이 2,300대다. 2,30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의 오늘 2,250대 시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본 시장의 총평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지수 오늘 2,250선까지 찍었고요. 오늘 2,250선까지 찍었고 오늘 시장 5.75포인트 상승입니다. 근데 상승 종목이 345, 하락 475예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체감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요. 오늘 오전에 잠깐 한번 분봉 움직임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 오늘 오전에 이 시장이 밑으로 이만큼 빠졌었어요. 이렇게. 거기에다 여기 기관들이 장중에 아침에 한 30분 정도까지만 해도 700억대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아침부터 플러스 매수였어요. 이따 뭐 수급 보겠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1,000억 이상 뭐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왔는데 기관이 아침에 700억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시장지수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종목들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특히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종목들이 꽤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다시 잡아내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종목들이 장중 매물 소화하면서 또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더라도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특히 대형주 라인들은. 개별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관들은 외국인한테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들은 2008년도 이후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죠. 재작년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 끌어올려 버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냥 시장을 확 끌어올려 버리면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방식을 개인 투자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뭐 개인들이 막 이렇게 뭐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관들 단가가 여기니까 뭐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거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자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상대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장 아웃퍼폼을 하느냐 되게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개인들이 시장에 돈을 별로 안 주잖아요. 주식형 뭐 펀드에 막 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동자금도 사실상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일단 연기금이 되는 것이고요. 연기금은 이 운용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이거든요. 구간의 상대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고 가버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장 아웃퍼폼 못하는 거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하면서 전부 이 운용평가상에서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용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대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을 해놨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면서 또 거기서 또 상대 손실이 또 크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대형주들을 끌고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이런 쪽은 기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 지금 수익률 게임을 기관들이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올라오면 매도 나오고 떨어지면 매수 받고 이런 식의 약간 차익 거래 위주로 거래만 계속하고 있어요. 혹은 롱숏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 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동일한 포트폴리오 내지는 업종 안에서 하나 팔고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시스템적인 거래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처럼 기관화 장세 이런 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답답하지만 시장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일단 계속 우상향이니까 대형주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시면 돼요. 개별주들은 그냥 수익률 게임이고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움직임이 주가 지수 자체가 5일선도 지금 훼손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강한 움직임이에요. 지수가 5일선 혹은 종목이 5일선도 깨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뭐 거래일수로 보면은 열흘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지수 움직임은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이 경신되고 있는 강한 움직임이다. 이걸 굳이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확인만 하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도 지금 1,500억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별로 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뭐 조정을 논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예측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 돌파될 거다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이 기류 자체를 수용하는 겁니다. 애써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장이 올라가고 시장의 메이저들이 이렇게 끌어서 올리겠다는데 무슨 박스야. 이게 가는 장이지. 하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변칙적인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종목들의 매매에 있어서 지수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딱 시황 판단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시장 지수가 지금 여기서 6%대 정도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요만큼까지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특히 대형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상대 수익률을 개인들이 보통 어떻게 추구를 하느냐. 여기서 지금 시장이 지난 3월 말부터 플러스 6.02%, 6% 올라왔어요. 6% 상승한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 개별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장이 좋을 때 좋은 종목 잡으면은 시장 2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약간 뭐 주도 내지는 선도형 종목들, 주식 선물이 아니고요. 주도주, 선도주 정도 종목들이 시장보다 한 2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한 12%, 한 15%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강한 종목이에요. 특히 대형주 라인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종목이 시장 평균 수익률, 지금 6%, 뭐 5, 6%, 5, 6%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 6% 올라있으면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올라오는데 내 종목이 시장 지수 정도밖에 못 올라오면 좀 무겁고 답답하죠. 하지만 막 딱히 빠지진 않아요. 지금 이런 종목이냐, 이렇게 한 10, 한 2%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대형주들은 투자 심리가 좀 되게 많이 다르실 텐데 2배 올라가는 게 ETF 상품을 있잖아요. 그죠? 2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형주군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정도의 싸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돼 있어요. 왜냐면 지수 움직임이 워낙 좋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시황 기준으로 여기 매수 의견 나갔어요. 여기 매수 의견 나가고 지금 한 1,500원 정도 올랐으니까 10%대 이게 12% 정도 나왔거든요. 이 플러스 12% 정도. 요 구간 수익률이요. 이게 12,500원 선에서 지금 14,000원 선까지 왔으니까 요 구간대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딱 지수 움직임의 2배 아닙니까? 근데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요 해당 구간의 삼성전자가 7%밖에 안 났어요. 그죠? 요 구간대 여러분 수익률이 요 삼성전자 여기 구간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 7%예요. 시장 지수가 플러스 6%니까 시장에 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압도적이진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 약간 동행적 수준인데 하이닉스는 코덱스 레버리지 정도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한 22% 정도 돼요. 여기 지금 71,000원대에서부터 한 8만원대까지 왔으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 있는 상황. 자, 지금 쭉 보시면은 대형주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이 확 가버리면은 다른 주식 못 가요. 그게 이제 2017년도 장세였고 올해 1월달 장세였죠. 올해 1월달 장세의 수익률 잠깐 보시면은요. 올해 1월달에 하이닉스가 1월달 2월 초까지가 35%가 올랐어요. 35%가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56,000원에서 78,000원대까지 30% 이상이 올랐고요. 그 구간에서 시장지수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보시면은 거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지수 2배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거죠. 시장 2배 정도 올라가면은 뭐 최소한 시장 이상의 시세가 나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만큼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종목들 쭉 보시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 수익률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기아차를 제가 준비를 안 했네. 기아차 보시면은 지금 기아차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기아차가 여기 동일 구간에서 지금 올라온 상승률이 20%예요. 이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즉 시장 2배 움직이는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더 나 있죠. 이게 지금 시세 움직임으로서 가장 강한 종목이 기아차 쪽에서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쪽에서 압축돼 가지고 다른 종목 다 못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였죠. 한번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치고 나왔죠. 어제 그제. 그죠? 이거 보세요. 요거 며칠 전 움직임 보시면은요. 이게 움직임 없어요. 전혀. 시장 수익률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으로 LG생활건강은 움직임 좋았죠. 호텔신라 움직임 좋았죠. 호텔신라나 LG생활건강 보고 아모레퍼시픽 산 사람들은 2월달, 3월달 정말 답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틀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거 기관 플레이예요. 기관들이 지금 이런 식의 매매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들이 언제 어느 때 이런 종목이 어디서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선제적인 수급이 좀 깔려 있겠지만 타이밍 자체 잡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자금 집행하기 시작하면은 종가까지 그냥 막 몇백억씩 쏴가지고 이 무거웠던 종목을 7%, 6% 올려버립니다. 카카오도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틀 연속, 그죠?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쫓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어제 플러스 7%, 8%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볼 것이냐. 여기 또 저항이니까 잠깐 먹고 빠져야 돼. 이건 단타라는 거죠. 그럼 이 플레이를 누가 하고 있느냐? 기관들이 지금 단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몇몇 종목 가지고 이 정도의 그냥 막 이걸 뭐 소위 이렇게 돈으로 그냥 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보세요. 평균 거래량이 막 4배, 5배씩 들어오는 거래량이 아래 보시면은 이건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황이고 시장의 큰 주체인 기관들이 지금 이런 매매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지금 인내가 필요해요. 이 종목이 지난 3월달, 4월달에 하나도 못 올라왔죠. 자, 보세요. 제가 그 말까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3월 말부터의 시장 상대 수익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17% 났어요. 카카오거든요. 얘 17% 났죠. 아까 제가 기아차 몇 퍼센트 났다 그랬어요. 20% 났어요. 기아차 가장 멋있게 올랐는데. 얘는 지금 전혀 안 움직이다가 이틀 움직였는데 18, 17% 나와버린 거예요. 레버리지, 하이닉스 이런 거 다 12%, 13% 났는데. 그럼 어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누가 수익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가지고는 이만큼의 수익을 못 먹는 거죠. 미리 사가지고 기다린 사람들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극단적인 차별화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고, 화장품도 움직였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삼성증권을 필두로 해서 증권주도 괜찮아요. 신한지주 필두로 금융주도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굴뚝주 산업재는 좀 둔해요. 무거워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막 무리해가지고 올라가는 카카오 같은 걸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무겁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자, 아까 보셨던 카카오의 지금 요 며칠 전 움직임 그림이나 그죠? 지금 포스코 그림이나 뭐 딱히 다른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냐? 카카오는 이틀 동안 기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올라왔고 얘네들은 조금 더 아직은 무겁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얼마나 기다릴 거냐예요. 좋은 종목들에 미리 압축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 수익률 이상의 시세가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IT 위주나 뭐 이런 쪽이면. 근데 지금 산업재 위주로 가신 분들은 대단히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권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뭘 해야 되느냐? 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결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시황이 2300에서 한 2350 정도 본다.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상반기에 지금 4월이니까 한 5, 6월 정도까지의 목표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시간까지는 한 2달 보면 이 정도까지 시간이 나오잖아요. 기다려가지고 한 10% 정도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 준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 중심 장이 괜찮으니까 수익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거 50% 갖고 있는 거를 뭐 한 30%로 축소해서 그 20% 자금을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평균치 정도를 한다 그랬죠.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더 시장 친화적인 포트를 만들든지 이런 정도의 결정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포트를 다 갈아엎어 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서 보셨던 아모레나 카카오 같이 다음 주에 얘가 올라가 버리면 완전 낭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장세 자체가 좋은데 다행히 극단적 차별화가 아니에요. 한쪽이 쫙 올라가고 이런 게 다 소외라면 이거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시장 평균치 정도들을 돌아가면서 맞춰주고 있으니까 한쪽이 압도적으로 수익이 지금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형주들은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시가총액 한 3천억 이하? 예전에 코스닥 장세, 코스닥 지수 잠깐 보시죠. 제가 코스닥 지수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앞쪽에서 바이오 막 치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지수 플레이 되고 코스닥에서만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들 이런 것들 움직였는데 지금 그런 종목 안 움직여요. 왜냐? 바이오가 사실상 뭐 반등 나왔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추세를 꺾어놓고 추세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보다 되게 불리한 위치에서 그냥 낙폭과대 반등 정도란 말이에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틈새 개별주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가총액 3천억 이하. 되게 작은 종목들에서 막 수익률 게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던 5G 쪽에 지금 가장 확실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오이 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지난주에 전파기지국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5G가 통신 장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컨텐츠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팽창해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다리는 대형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쪽은 이쪽이고 대형주들은 지금 오히려 필드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뭐 시장이 괜찮지만 내 종목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쫓아다녔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뭐 장세 자체 기본적으로 괜찮으니까 내 순서도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종목들까지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쫓기듯이 말씀드렸는데요. 전략 정리하면은 이제 경계성 전략을 아직은 전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화나 이런 거 아직 필요 없으니까 계속 달리자. 당분간은 단기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고 올해는 뭐 저는 내년 정도까지 오히려 좀 더 좋은 장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한 2,300대 초반 정도를 타겟으로는 아직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한 2,200대 정도까지는 조정시 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 뭐 밀려봐야 여기서 밀려봐야 한 40포인트 뭐 별 무서울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 산다니까요, 메이저들이. 그러니 지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지금 순환매니까 좀 인내심을 좀 가지고 보시고 다시 말해 한 10% 수익 욕심 나시면은 한두 달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형주 한두 달 기다려도 10%면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너무 속도에 쫓겨가지고 과격한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은 대형주들 움직임 전반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소형 개별주는 중소형이 아닙니다. 아주 소형주들 수익률 게임 활발하니까 그런 쪽 커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될 구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뭐 이따 잠시 후에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